재판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던 국회 폭주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까지 들면서 견제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법 계엄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내란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형식적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다면서도 국회의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 해상권을 부여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탄핵심판 보충 의견을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판결이란 취지였는데요.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은 특검대로 형량이 적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가려지는 것은 자기의 눈일 뿐입니다. 변호인단은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거짓 선동된 여론과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고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습니까?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은 피고인들 형량이 아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조정린 기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윤 전 대통령 측 항소할 예정입니까? 이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과 상의 후에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항소에 실익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 그래요? 보통 항소하는 게 기본일 텐데 왜 이렇게 변호인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변호인단은 이 선고가 정치적 선고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네. 오늘 입장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라고 지적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여권도 지금 사법부를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군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선고를 보면 재판부가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 계엄이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한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지켜볼 것은 이는 남은 재판들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진행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일반 이적죄 재판이 대표적인데요. 특검은 무인기 침투 등을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공작으로 의심을 해왔지만 오늘 재판부가 사전 기획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예. 무기징역 선고받았으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참? 네, 남은 재판들을 살펴보면 일반 이적죄 재판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 재판 등 내란 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이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그리고 해병 특검이 넘긴 이 수사 외압과 위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범인 도피 재판까지 합치면 1심만 6개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이 재판틀은 이 특검법에 따라 적어도 오는 6월 안에 모두 마무리될 전망인데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출범한 2차 종합특검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재판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장에 나와야겠군요. 예.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